월요일 이 시간에는 저와 함께 야구 한잔 어떠신가요? 편안하고 유쾌한 야구 이야기 정세영, 이혜진의 야구 한잔 시작합니다. 문화일보 정세영 기자 그리고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 이슈들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기아가 양현종 선수는 꼭 잡겠다 이렇게 공식 선언했다는 것이 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네, 지난 13일이었습니다. 기아가 담당 기자들에게 입장문 형식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FA 양현종 선수의 계약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요약을 하자면 구단과 선수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양현종 선수는 7일 인사차 구단 사무실을 방문해 이 자리에서 기아로 오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해졌습니다. 기아는 선수의 마음을 고맙게 받아들이며 구단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선수인 만큼 충실히 협상에 임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양현종 선수는 지난 시즌을 마친 지 두 번째 FA 자격을 얻어 미국 메이저리그로 진출을 했는데요. FA 신분인 만큼 미국에서도 또 한국에서도 모든 구단과 협상할 수 있습니다. FA가 이제 프리 에이전트 뭐 이런 거 자유계약 선수죠. 예. 아무래도 뭐 양현종 선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니까 기아 구단이 속도를 좀 낸 건가요? 이게 사실은 이제 기아의 발표가 있기 전에 야구계에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양현종 선수가 조금 삐져 있다. 네? 삐져 있다. 속이 상했다? 네. 맘상했다? 속이 상했다. 네. 조기현 단장이 양현종 선수의 귀국 후 인터뷰를 보시면 이런 말을 해요. 귀국 후 선택은 양현종 선수가 갖고 있다. 선택할 권리는. 이 말이 이제 결국 너가 결정해라고 들릴 수 있었기에 어딜 가든. 네, 뭐 네가 알아서 결정하는 거야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소문이 났었는데요. 그런데 이 소문이 좀 걷잡을 수 없이 좀 커졌고요. 결국 기아 구단이 진화에 나선 것으로 좀 풀이됩니다. 기아 구단은 공식 발표 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서로 말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생긴다. 예, 다른 내용인데 섞어서 본래의 뜻이 변하는 경우도 있고 같은 말인데도 다른 뉘앙스로 받아들여져 혼선이 생길 수 있다며 그래서 구단 그리고 선수가 논의한 끝에 통일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을 처음부터 좀 이렇게 똑부러지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네. 어쨌든 이런 상황이라면 양현종 선수의 기아행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건가요? 네, 개인적으로 양현종 선수와 기아의 재결합은 어느 정도 좀 기정사실화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계약 조건이 관건이 될 듯합니다. 최근 사례들을 살펴보면 주요 해외 유터파 선수들은 대부분 대형 계약을 맺으면서 돌아왔거든요. 기아 역시 양현종 선수에게 좀 통큰 계약을 안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또 실제로 양현종은 우리 팀의 가장 시장 가치 이상으로 평가가 된다라고 밝히면서 확실한 예우와 또 존중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기아는 2019 시즌을 마친 뒤 프랜차이즈 스타였던 안치홍 선수와 이별을 했는데요. 당시에도 꼭 잡아야만 하는 선수 이렇게 말했음에도 계약에 실패해서 팬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예. 이번에는 조금 더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타구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현종 선수를 잡으려면 지난해 그러니까 미국 진출 전 연봉이 23억 원이었거든요. 저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양현종 선수를 데려가기 위해서는 최대 46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기아 구단에. 그렇기 때문에 양현종 선수의 현실적인 이적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양현종 선수가 기아에 가세하면 네. 큰 힘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올해 기아 선발 마운드 성적을 보니까요. 퀄리티 스타트. 선발 투수가 6이닝 이상 3실점 이하한 경기가 34번인데 이게 리그 꼴찌였어요. 그만큼 이제 선발 투수들이 제목을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양현종 선수는 뭐 단순 계산으로 10승 이상이 가능한 투수인데 이렇게 되면 기아가 지금 현재 52승 10무 71패인데 여기에 10승을 더한다고 딱 봤을 때 62승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5강 경쟁을 할 수 있는 건입니다. 그래서 뭐 또 여기에 양현종 선수가 더가웃 리더로 뭐 메이저리그 경험까지 젊은 기아 투수들에게 전수한다면 그 효과는 대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현종을 잡으면 쉽게 가을 야구에 도전할 전력이 된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일단 뭐 기아는
양현종 선수 영입하겠다 이제 선언한 거니까 뭐 다음 시즌 구상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기아는 올 시즌 내내 좀 하위권을 맴돌았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9위로 5위 SSG와 10경기 차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3년 연속 가을 야구 실패가 확정됐다 뭐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만큼 일찌감치 다음 시즌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심지어 주전 외야수이자 리드오프로 맹활약 중인 최원준 선수가 군입대를 선언을 했거든요. 전력 보강에 더욱 절실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기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규모가 큰 양현종 선수와의 계약을 빨리 마무리 지어야 다음 플랜을 짜는 것이 좀 수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기아가 과거 최영우 선수를 첫 영입할 때 그랬던 것처럼 또 쓸 때는 화끈하게 쓰는 구단입니다. 또 얼마큼 지갑을 열지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원준 선수, 기아 최원준은 이제 타자를 말씀하시는 거고. 맞습니다. 두산에도 이제 투수 최원준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기아가 9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한 팀이 더 있어요. 네. 한화입니다. 네. 어떻게 지금 뭐 약간 좀 칼바람? 어떻게 좀 이 쇄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날씨가 좀 쌀쌀해졌잖아요. 야구계에도 좀 슬슬 칼바람 불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는 얼마 전 선수단 정리를 단행을 했습니다. 지난 14일 12명의 선수를 방출했는데요. 웨이버 공시 대상 8명, 육성 말소 대상 4명이었습니다. 낯익은 이름들이 꽤 보였어요. 지난해 겨울 하나 육성 선수 계약을 맺었던 투수 정인욱 선수는 1년 만에 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또 2019년 2차 드래프트를 통해 둥지로 옮겼던 외야수 정진호 선수도 방출 통보를 받았습니다. 투수 김진영 선수는 가족 건강 문제로 본인이 웨이버 공시를 요청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김진영 선수가 가족 문제? 네, 뭐 무슨 얘기인가요? 본인이 이제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구단에서도 기자들에게 좀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요청을 했는데요. 김진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한화에서 참 아까운 자원이에요. 왜냐면 김진영 선수는 좀 해외파거든요. 메이저리그 시카고 컵스와 2010년에 계약을 했다가 빅리그에 도전했지만 팔꿈치 부상을 당해서 돌아왔는데 그래서 2017년 신인 2차 1라운드 5순위로 하나 입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까지는 별다른 하락이 없다가 지난해 58경기에서 8홀드 그리고 평균 자책점이 3.33으로 준수한 활약을 펼쳤고요. 올해도 가족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 전에 전반기 20경기에서 평균 자책점이 3.93으로 불펜에서 아주 큰 힘을 보탠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일단 당분간 한화에서는 야구를 못하게 된 김진영 선수 아쉽고요. 어쨌든 한화 하면은 따라오는 단어가 있어요. 리빌딩. 그렇죠. 사실 올 시즌 앞두고도 하나가 전면적으로 내세웠던 부분이 바로 리빌딩이었는데요. 사상 첫 웨인 감독을 선임하는 등 보다 좀 젊은 팀으로 탈바꿈하는 데 중심을 뒀습니다. 실제로 뭐 공격적인 주루 플레이나 파격적인 수비 시프트 등으로 시선을 좀 모았습니다. 근데 올 시즌에 어쨌든 이렇게 밑그림을 그렸다면은 내년에 조금 더 진하게 좀 색칠을 칠해야 되잖아요. 네, FA 영입 맞습니다. 등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거 풀리는 외야수나 아니면 불펜 자원 등을 좀 검토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집토끼 단속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포수 최재훈 선수가 대표적입니다. 수배로 하나 감독은 좀 조심스러워하면서도 일단 계약서에 사인을 먼저 하는 게 우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기아하고 하나하고 올겨울에 무조건 큰 손이 될 겁니다. FA 시장에서. 네. 뭐 벌써 나성범 선수, 김현수 선수, 뭐 박건우 선수가 이들 두 구단이 관심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분위기가 이 두 구단이 겨울 FA 시장에 무조건 참전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두팀 KT도 방출의 칼날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네. 원래 선두도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이 선수 방출에는 뭐 선두, 꼴찌 뭐 가릴 게 없는데요. 일단 KT 같은 경우에는 13일 날 투수 이복은, 유원상, 포수 이용구, 내야수 박승욱 등 12명을 방출을 했습니다. 일단 이 프로야구에서는 뭐 들어가고 나가는 선수들 매년 변화하는 게 사실인데 지금은 이게 과거에는 노장 선수들이 많이 방출당했지만 지금 젊은 선수들 1, 2년차 선수들도 조기 퇴출 바람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19 영향 때문인데요. 각 구단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게 결정적인 이유고요. 실제로 이 데이터를 보니까요. 2019 시즌 방출된 선수가 20명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36명이었고요. 그래요? 그리고 올해는 시즌 중 방출된 선수를 포함해 무려 42명이
예, 방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게 뭐 코로나19 때문에 몸집을 약간 뭐 줄이기 위한 뭐 그런 방편인가요?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요, 뭐 기아와 한화를 제외하고는 지금 1위부터 8위까지가 정신이 없습니다. 매주 진짜 저희가 치열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정규리그가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거든요. 그럼에도 순위표가 여전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뭐 선두 KT도 사실상 예외가 아니거든요. 지난주 7경기에서 3승 1무 3패를 기록하며 5할 승률을 기록했는데 2위 삼성이 5승 2패로 속도를 높이면서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네. 둘 사이 거리가 1.5경기 차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정말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또 가을야구 막차를 타기 위한 경쟁 또한 뜨거운데요. 4위 두산부터 7위 뭐 NC까지 2경기 차밖에 나지 않아요. 다만 8위 롯데는 지난주 6경기에서 2승 1무 3패로 조금은 뒤처진 듯한 모습입니다. 어쨌든 팀 순위를 한번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순위 정리하는 남자 순정남 정세영 기자. 네, 이혜진 기자가 잘 소개해 주셨지만 1위는 KT, 2위는 삼성인데 두 팀의 격차는 이혜진 기자의 말씀대로 1.5경기입니다. 3위는 LG인데요. 선두 KT를 2.5경기 차로 쫓고 있어서 선두 경쟁은 여전히 안개종국입니다. 4위부터 7위까지 혼전인데 두산이 4위, SSG가 5위, 6위는 키움, 7위는 NC입니다. 8위는 롯데고요. 9위는 기아, 최하위는 한화입니다. 근데 KT가 정규리그 1위 저는 뭐 당연할 것 같다 생각을 했었는데 2위와 게임차가 얼마 안 나네요. 그렇습니다. 공이 둥글다는 말이 다시금 떠오르는 또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삼성이 뒷심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 7승 3패를 거두는 등 정말로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지난주 기아, 키움을 상대로 연이어 위닝 시리즈를 만들어간 것이 좀 중요했는데요. 외인 투수 뷰케이넌 선수의 경우 지난 17일 대구 키움전에서 16승째를 따내면서 삼성 역대 외인 최다승 기록을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쫓기는 쪽보다는 좀 심리적 압박이 덜할 듯한데요. 실제로 KT가 10월 승률 8위로 살짝 주춤한 반면 삼성은 3위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삼성은 리그에서 가장 많은 137경기를 치렀는데요. 남은 경기에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 뭐 이런 전략입니다. 남은 경기에서 모든 걸 쏟아붓고 싶은데 혹시 1위 KT와 2위 삼성의 대결이 아직 남아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주 두 팀의 시즌 마지막 2연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2일부터 이틀간 대구에서 맞대결을 펼칩니다. 아무래도 선두 싸움에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와, 재밌겠네요. 네, 일정상으로는 삼성이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19일 홈에서 두산을 만나고 이틀 휴식을 취한 다음에 KT를 상대하거든요. 반면 KT는 19일 창원 NC전, 20일 광주 기아전을 치르고 대구로 향합니다. 물론 하루에 휴식이 있지만 이동거리가 길어서 다소 좀 빡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경기 수는 삼성보다 지금 KT가 많이 남아있던데 현재 상황이라면 정세영 기자, 많이 남은 팀이 유리합니까? 적게 남은 팀이 유리합니까?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단마다 해석이 다 달라요. 기다리고 있는 팀, 위에서 기다리고 있는 팀은 오히려 경기 수가 많이 치른 게 낫다. 왜냐하면 선발 원투펀치를 그냥 돌려가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네요. 또 쫓아가는 팀은 또 2019년에 SK가 현재 SSG죠. 1위를 하고 있다 두산에 뒤집어졌어요. 또 쫓아가는 팀들은 많이 남으면 우리가 2019년의 기적을 재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지금 각 팀이 좀 이 계산법이 좀 달라요. 셈법이 팀마다 다 다릅니다. 일단 더 재미있는 부분은 5위 경쟁입니다. 4위부터 7위까지 게임차가 2경기 차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야기 잠시 쉬었다가 자세하게 나누겠습니다. 감동의 순간을 즐기는 시간. KBS 1라디오 스포츠 박태원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더가웃 안팎의 이야기들을 안주 삼아 듣는 야구 한 잔 함께하고 계십니다. 스포츠월드 예신 기자, 문화일보 정세영 기자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가을 야구 막차 5위 얘기 계속 나눠보죠. 이거 뭐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겁니까? 네, 막바지로 갈수록 오히려 더 뜨거워지는 모습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촘촘하게 자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한 경기 결과에 따라서 계속해서 순위가 좀 바뀌는 모습입니다. 네 팀 모두 올 시즌 각종 악재에서 자유롭지 못했는데요.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느냐에 따라서 희비가 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KBO가 올 시즌 후반기 한시적으로 연장전을 폐지했는데요. 이 부분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늘어나는 무승부가 있는데요. 참고로 SSG는 벌써 12번의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구단 최다 기록입니다. 네. 두산이 4위 자리를 또 여유롭게 지키는 줄 알았더니 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봐요. 두산이 9월에 월간 승률 1위에 올랐거든요. 16승 3무 8패였는데 그런데 10월에는 7승 1무 7패 딱 5할입니다. 그래서 9월보다 다소 좀 주춤한 느낌인데 지난주 목금토 이 3연패를 당한 게 지금 순위차가 4위부터 5, 6, 7까지 좁혀진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5위로 내려앉았지만 또 주말 경기에서 선전을 하면서 다시 4위 자리를 찾은 이런 형국입니다. 어떻습니까? 두산은 외국인 선수 한 명이 빠지게 됐다면서요? 네, 팔꿈치 통증으로 전력에서 이탈했던 두산 외인 투수 워커 로켓 선수가 결국 조기 시즌 아웃됐습니다. 수술대에 오르게 됐는데요. 지난 15일 오른쪽 팔꿈치 뼈조각 제거 수술이 필요하다는 최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구단과 합의를 하고 미국에서 수술을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요. 22일 출국할 예정입니다. 로켓 선수는 올해 21경기에 나와서 9승 9패, 평균 자책점 2.98을 기록 하며 두산 선발진의 한 축을 책임졌는데요. 두산으로선 고민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더라도 웨인카드 한 장을 쓸 수 없다는 부분은 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와서 데려올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데려왔자 포스트 시즌은 또 구하지도 못합니다. 예, 그렇겠네요. 근데 이 팀 내 상황으로 보면 저희가 봄부터 계속 걱정했던 팀들이 있잖아요. 네. SSG는 여러 가지 악재를 딛고 지금 어떻게 이가 없는데도 잇몸으로 씹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5위예요. 5위. 대단합니다. 지금 SSG는 진짜 정말 제가 칭찬하고 싶은 게 박종훈, 문승원 이 두 10승을 책임질 수 있는 투수 2명이 빠진 데다가 이 부상자들이 꾸준히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5할 승률대를 유지하면서 5위 경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SSG는 10월에 월간 승률 2위예요. 6승 3무 4패인데 10번, 13번을 싸워서 좀 4번밖에 지지 않았다는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NC 키움도 어수선한 분위기죠. NC는 그 술자리 파문, 원정 술자리 파문이 있었고 키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팀을 잘 추스려서 5강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결국 버티기 싸움 시즌 끝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근데 5위도 5위지만요. 사실 미국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와일드카드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굉장히 5위한테 불리한 게임이고 네, 4위를 다들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게 한 계단 차이지만 포스트 시즌에서는 엄청난 힘을 발휘를 하거든요. 물론 네 팀 모두 일단 1차 목표는 가을 야구 진출이겠지만 좀 더 멀리 4위까지 좀 내심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KBO는 10개 구단 체제가 된 2015년부터 가을 야구 진출팀을 기존 4개에서 5개로 늘렸거든요. 여기에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추가가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4위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1승에 어드밴티지를 안고 시작하게 돼 1무나 혹은 1승만 거두면 바로 준플레이오프에 올라가게 됩니다. 실제로 아직까지 5위가 준플레이오프에 올라간 사례가 없습니다. 아직 없었죠. 2016년 기아가 LG를 상대로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에서 거둔 승리가 거의 유일한 승리입니다. 쉽지 않다고 해요. 이게 밑에서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 5위도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그럼 4위는 어떤 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SSG가 좀 유리하다. SSG가. 왜냐하면 지금 무승부가 아까 이혜진 기자가 말씀해 주신 12개나 되거든요. 무승부는 이제 승률 계산할 때 경기수에서 빠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같은 승수면 무승부 많은 팀이 올라가기 때문에 SSG가 지금 한 5월 성적만 계속 유지해주면 좀 유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주에는 5위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좀 네, 좀 바꾸셨고. 이혜진 기자님. 저도 좀 말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SSG로 좀 보고 있는데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수가 좀 적다는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윌머 폰트 선수가 좀 복귀전을 무난하게 치렀거든요. 원투 펀치를 계속해서 좀 쓸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힘을 보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롯데는 어떻게 지금 지금 일단 5위 그룹과 갑자기 말이 없어지세요. 5위 그룹과 3.5경기 차로 좀 벌어졌습니다. 지난주 좀 부진하면서 승차를 많이 까먹었는데 이게
제가 매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한 달에 줄일 수 있는 최대 승수가 3승, 3경기 차. 3경기 차예요. 한 달에. 그래서 사실상 지금 한 10경기 내외를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롯데가 3경기를 확 뒤집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다만 희망적인 거는 네. 어제 경기에서 스트레일리 선수가 좀 완벽한 구위를 자랑하면서 좀 살아난 점이 희망 요소인데 롯데는 좀 지금 현재 페이스에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봅니다. 지금 8경기 정도 남았는데 8연승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수 있는 참 어렵고도 어려운 5위인데요. 선수들의 활약도 조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지난주에 기록들이 많이 나왔어요.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키움의 이정우 선수 역시 뭐 타격 머신, 타격 기계 이런 말이 있는데 역대 최연소 5년 연속 150안타, 통산 5번째인데요. 이게 한 시즌에 100안타를 치기 힘들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정우 선수 데뷔 때부터 5년 연속 150안타를 때렸다는 건 정말 리그에서 최고 교타자임을 다시 한번 증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바람의 손자. 네, 이제 또 마운드 쪽 얘기도 좀 드리고 싶은데요. NC 이재학 선수도 인상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15일 잠실 두산전에서 완봉승을 거뒀습니다. 2013년 7월 31일 인천 SK전 이후 약 8년 3개월 만이었다고 합니다. 일수로는 2,998일 만이었고요. 아무래도 좀 토종 에이스 역할을 했던 이재학 선수가 살아나면서 NC의 5강 싸움도 좀 더 힘을 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날 키움 정찬원 선수도 완봉승을 거뒀습니다. 6이닝까지만 던지긴 했지만요. 강욱 홀드로 공식 기록상 완봉승으로 됐습니다. 이 또한 또 개인 통산 2번째라고 합니다. 또 기록의 사나이죠. 삼성 오승환 선수는 시즌 40세이브 고지를 밟았습니다. 역대 최고령 기록인데요. 2013년 손승락의 만 31세 6개월 10일을 만 39세 2개월 28일로 훌쩍 올렸습니다. 지금 야구계에서 오승환 선수 보고 50살까지 50살까지 던져도 리그에서 30세이브 이상 거뜬히 하겠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몸 관리를 진짜 잘하는 선수라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렇죠. 오래 버틴 자가 강한 자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오승환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사실 이정우 선수 아니면 강백호 선수 둘 중 하나가 타격왕이 전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새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선수가 또 있습니다. 네, 시즌 내내 뜨거운 전준우 선수의 방망인데요. 지난주에도 6경기에서 4할 8푼의 고타율을 자랑을 했습니다. 15일 부산 LG전에서는요. 4타수 4안타를 때려내면서 개인 통산 1,500안타 고지도 밟았습니다. 역대 39번째, 39번째였습니다. 올 시즌 전체로 범위를 넓혀도 좀 놀라운데요. 현재 안타 1위, 타율 3위, 득점 타점 7위에 올라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타격왕 레이스 좀 흔들고 있는데요. 일단 안타 같은 경우에는 2위 강백호 선수를 15개 차로 앞서 있고요. 타율 역시 이정우 강백호 선수의 뒤를 바짝 쫓고 있는데 2위 강백호 선수와는 불과 1위 차입니다. 2위 차이요. 전준우 선수가 진짜 칭찬받아야 될 기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하나 더 있습니까? 시즌 득점권 타율을 보시면 4할 2푼 9리. 득점권에서 10번 중에 4번은 안타를 친다는 소리예요. 점수를 연결시킨다는 얘기죠. 그렇죠. 리그에서 지금 1위 타율입니다. 2위가 3할 9푼 7리인데 거의 3푼 이상 차이 나거든요. 전준우 선수 결정적인 찬스에서 강하고 지난주에도 2개 결승타를 그러니까요. 롯데 딱 전준우 나오면 나옵니다. 음악이. 안타. 세리라. 롯데 전준우. 참 뭐 팀 성적까지 더 좋았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또 생각이 드는데 그 날씨가 지금 갑자기 가을 야구 준비한 날씨가 겨울이 됐어요. 진짜 겨울 야구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그아웃에 란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스트 시즌은 가을 야구가 아니고 겨울 야구라고 지금 좀 말을 감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두 분도 좀 준비 단단히 하고 계신가요? 11월 15일을 넘기면 고척돔에서 포스트 시즌 경기가 열리기 때문에 그때는 좀 그거 한데 이제 옷을 가볍게 입어도 될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오리털 파커 다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진 기자도 어떻게 좀 단단히 준비하셔야겠죠. 기본적으로 롱패딩 다 꺼내놨습니다. 이제 벌써부터. 핫팩도 많이 붙이시고 건강 관리가 최고입니다. 건강 관리 잘하시고요. 이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야구 한 잔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문화일보 정세영 기자,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입니다. 박태원의 스포츠.